안녕하세요. 책과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한비자의 관계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희로의 락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흔히 중용의 정신 혹은 미덕은 희로의 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주는 자신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어떤 인재가 주위에 모이고 안 모이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 유능한 인물이 군주의 곁에 머물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저마다 군주의 기호에 맞추려 속내를 숨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익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한비의 시각은 특히 갑을 관계인 군신관계에서 두드러집니다. 군주는 밝은 눈과 예민한 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보지 않고 빛의 밝음에만 의지해서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바가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신들의 간사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군주가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는 예스맨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군주가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을 때 주위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례는 많습니다. 예전에 월나라 왕 구천이 용맹함을 좋아하자 백성들 가운데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고 초나라 영왕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자 도성 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환난이 생긴 이유는 군주가 신하를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오직 군주의 마음에 영합하기 위해 처신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군주의 속내를 볼 수 없을 때 신하들은 자신들의 본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군주가 싫어하는 기색만 보여도 신하들은 무조건 감추게 되고 군주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신하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르는 척하게 된다는 거죠. 현명한 군주라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신하들로 하여금 아부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한비는 활의 명수인 얘가 활을 잘 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월나라 사람들도 얘를 위하여 관역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활을 쏠 때에는 화살이 어느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도 도망칠 것이다 는 해시의 말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양주의 동생 양포가 흰 옷을 입고 나갔다가 비를 만나자 흰 옷을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개가 양포를 알아보지 못해 짖자 양포는 화가 나서 개를 때리려고 했죠. 이때 양주가 말했습니다. 때리지 마라. 너 또한 이렇게 할 것이다. 너의 개가 나갈 때는 하얀색이었는데 검은색이 되어 돌아왔다면 너도 어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앞에 예화는 겉모습이 변한 것을 보고 속까지 변해버렸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일컫는 양포지구의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처럼 대체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속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속이 꽉 찬 사람은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속에 채워진 게 없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국시대 동호의 권신인 제갈각의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다음은 정사 삼국지 오서 제갈각전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남다른 재능과 민첩한 사고로 손권의 인정을 받은 제갈각이 절도라는 질책을 잠시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식량을 관장하며 번잡한 문서를 다루는 직책이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제갈각은 직책을 버리고 장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오나라에는 난공불락의 지형으로 둘러싸인 단양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신세도 험하고 백성들의 성향이 괴팍해 조정의 손이 닿지 않아 도무지 관리가 안 되는 곳이었죠. 제갈각은 이곳을 다스려 보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3년만 시간을 주면 그곳의 백성들을 교화시키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조정의 중로는 대체로 이러했습니다. 단양군은 지세가 험준하고 오군 회계 신도 파양 내군과 인접해 있으며 산과 계곡이 무수히 포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도망자를 비롯해 오랫동안 사악한 행위를 한 자는 모두 이곳으로 달아나 숨어 있습니다. 산속에서는 구리와
철이 생산되므로 직접 병기를 만듭니다. 그곳 습속은 무예를 좋아하고 싸움을 익히며 기력을 높이 숭상합니다. 그들은 싸울 때는 벌이 이르는 것처럼 하고 지면 새처럼 사방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평정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갈각의 아버지 제갈근도 아들이 이런 곳으로 부임해가면 집안을 일으키기는커녕 망하게 할 수 있다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제갈각은 단호했죠. 결국 손권은 제갈각을 무월 장군으로 임명하였고 기병 300명을 주어 산월족 토벌을 담당하는 동시에 단양 태수를 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제갈각은 32살이었죠. 제갈각은 임지에 이르러 내 군에 딸린 성의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관할하는 지역을 지키되 현지인들에게 어진 마음으로 교화하라고 전했죠. 관문을 지키는 장수들에게도 병사들을 험준한 곳에 배치 방어만 하고 토호들의 군대와 교전을 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곡식이 다 익으면 씨앗 한 털도 남기지 않고 수확해 조정에 불만이 있는 자들에게는 곡식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험준한 산속에서 생활하며 굶주린 자들이 한두 명씩 투항하기 시작했죠. 제갈각은 또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투항한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교화하고 위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단양현에 호황이란 자가 투항한 주유를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유는 사악한 무리 중 한 명인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호황이 그를 붙잡아 제갈각이 머무는 관소로 보내온 것이죠. 제갈각은 호황이 자신의 명을 어겼다며 목을 베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단양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제갈각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도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와 오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죠. 불과 1년 만에 1만여 명이 복종했습니다. 손권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는 상서 복야 설종을 보내 제갈각의 노고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제갈각의 일화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갈각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며 믿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비가 말한 성인이라면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태의 변화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의욕을 신뢰로 돌려놓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조직의 리더는 분명한 원칙과 소신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며 보이지 않는 지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론 자신에게 적의를 품거나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인내심을 갖고 그 이면의 벽을 허물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한비자의 관계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원중 작가님의 한비자의 관계술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